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청의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주현입니다. 먼저 이번 호스트로서 함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중국과 일본의 특허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바쁘신 업무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한중일 사용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상표 보호, 한국 쪽의 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상표, 그리고 한국의 준비 중인 법 제도, 그리고 상표 관련 IT 시스템,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우리 한국특허청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관련 말씀입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발전 예시를 보면요.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건수가 2016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그 수입 건수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인 작년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더욱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키포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중국, 일본청 모두 이와 관련한 IP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온라인 침해, 부정경쟁, 화상 디자인 등에 대해서 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특허청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표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 부과. 두 번째, 부분거절 제도, 재심사 제도 도입. 세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심사 기준 정립. 네 번째, 모바일 추론 활성화.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법 개정 사항은 지금 한국특허청에서 그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개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준비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간접 침해 책임을 우리 상표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한국 법원에서는 일반 민형사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교사 및 고의 방조에 의한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 외에 OSP의 부작위 방조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우리 상표법 개정의 핵심은 이 부작위 방조 책임에 대해서 상표법에 명확히 이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OSP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상표 사용 개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표권 침해 유형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정책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AR, VR, MR을 포함한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그 침해에 대한 검토를 한국특허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상표법에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분거절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 한국 상표법은 일부 지정 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전체 그 출원을 거절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표 출원 비중이 높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은 거절 이유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 거절 제도를 도입을 통해 가지고 상표 등록 거절 이유가 특정 상품에만 있는 경우에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입니다. 출원인이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거절 결정이 된 경우에도 거절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지정 상품을 보정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포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서도 디지털 경제화의 상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표법은 출원, 심사, 등록 절차를 거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죠. 하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은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두 법이 서로 이제 그 충돌하는 건 아니고요. 중첩적으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상호 강하게 중첩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정경제 방지법에는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해서 규율하는 것을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포의 IT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포는 1999년에 처음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최근에는 2020년에는 전자출원율이 98%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 저희는 작년에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표를 시작으로 디자인과 특허도 모바일 출원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출원인들은 자신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통지서를 제출하는 등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시스템 측면에서는 AI 도움을 받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과 기계 번역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형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심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형 이미지를 검색하여 유사도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심사관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특허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기계 번역을 현재 6개로 확대하여 심사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근무 환경의 변화, 재택근무입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이미 2004년에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거리에 사는 심사관이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심사관이 집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재택을 원하는 직원 누구나 재택이 가능합니다. 재택 심사 중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복잡한 심사에 대한
협의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특허청의 정책 방향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리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IP 데이터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키포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IP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개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IP 인프라의 구축 목적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전략 수립, 상품 생산, 판매에 걸쳐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현재 키포는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오픈해서 주요 산업의 특허 통계 분석,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 전략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 분야에서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조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조 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위조 의약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악영향이 생각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한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제도화가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키포는 다른 IP청들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IP 환경 속에서 키포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특허청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심사와 등록 업무를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현재는 산업 발전을 위한 IP의 창출, 보호, 활용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P가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IP 정보 제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전환을 넘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IP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